안녕하세요, 임태형입니다. 2020년 새해도 벌써 1월이 절반 이상 넘어가고 있습니다. 모든 수험생 여러분들께 중요한 시기지만 특히 그 중에서도 이제 고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계신 분들, 단언컨대 초, 중, 고 12년 기간 중에서 고등학교 입학을 2달 정도 앞두고 있는 지금 시기가 자신의 대학 진학 목표 달성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과학고나 영재학교 또는 특성화고 같은 전기고 일찌감치 입시 끝내시고 학교가 결정되신 분들도 있지만, 또 얼마 전에 끝난 자사고나 외고 국제고 입학이 확정되셔서 해당 학교 사전 과제 수행하시거나 반편성고사 치르신 분들도 있고요. 또는 특목고 입시 지원했다가 떨어지셔서 일반고 배정 기다리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대부분 지역에서 일반고 합격자 발표는 끝이 났고요. 평준화 지역 같은 경우에 이제 막 지역별로 학교 배정 결과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중3 졸업생 중 70% 이상이 가게 되는 일반고, 자신이 다니게 될 학교가 이제 결정이 되는 시기인데요. 자신이 3년 동안 다닐 학교가 이제 결정이 되면 그야말로 이제 대입이 시작되는 겁니다. 대부분의 수험생 여러분들 지금 학원 다니면서 고등학교 선행 열심히 빼고 계실 텐데요. 고교 생활의 가장 기본이 되는 교과 공부 당연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학원이 나의 대학 입학을 책임져 주는 것은 아니고, 대부분의 학원 수업은 해당 교과 점수를 올리는데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여러가지 대입 상황에 맞는 또는 학생별 특성에 맞는 전반적인 학습 로드맵이나 진학 계획까지 잡아주기는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교과 선행학원 열심히 다니시더라도 자신의 대입 로드맵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스스로 알아보고 자신의 특성, 그리고 자신이 진학할 고등학교에 맞는 대입 전략이 필요할 수 있는데요. 오늘 바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제목이 일반고 배정 후 해야 할 일 해서 내가 갈 고교에 대해 알아야 할 것들. 사실 대학을 잘 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는 것인데,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자신이 다닐 학교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두는 것입니다. 수시든 정시든 결국엔 내가 다닐 학교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많고요. 학교하고 내가 호흡을 잘 맞추지 못하면 어떤 방향이든 입시는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설사 자신이 원래 원했던 학교에 진학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요. 자이든 타이든 나하고 연을 맺게 된 고등학교에서 나의 최선을 뽑아내겠다는 각오로 임하시면 누구든 좋은 입시 결과를 얻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론이 조금 길었는데요. 오늘 본격적으로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올해 고등학교 입학하시는 여러분들 2023학년도 대입을 치르게 됩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매년 치러야 되는 입시가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아직 2023학년도 대입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 있는 건 없는데, 그동안 정부가 발표했던 교육 정책들 안에 포함되었던 2023학년도 대입 관련 내용들을 제가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째는 수시대 정시 모집 비율 6대4 정도를 목표로 하는데, 아마도 여러분 대부분은 6대4 정도로 알고 계실 겁니다. 또는 수시에서 다 뽑지 못한 인원이 정시로 넘어가는 수시 2월까지 합치면 거의 5대5 수준이 될 것이다. 아마 이렇게 들은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도전하게 될 2023학년도 대입에서는 지금 여러분들 선배들이 치른 입시보다 정시 비중이 늘어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 적었듯이 대학마다 또 모집 단위마다 이런 수시 정시 비율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모집단이라는 것은 학과나 단과대 또는 모집 계열을 의미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어떤 대학이 공대에서는 수시대 정시 비율을 6대4로 뽑는데 의대에서는 수시 정시 비율을 5대5로 뽑고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세부적인 사항들은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2학년은 되셔야 정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 2023학년도 대입까지 정시 비율을 40% 이상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발표한 바는 있지만, 지금 현재 약 200여 개에 가까운 4년제 대학 전체에 대한 내용이 아니고 학종이나 특기자 전형, 논술 비중이 높은 인서울 16개 대학에 대해서 정시 비율을 늘린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그 16개 대학이 대부분 우리 수험생들이 목표로 삼는 대학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정시 확대 효과가 적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봤자 사실 몇천 명 늘어나는 거고요.
해당 대학들 이외에 나머지 대학들이 어떻게 나올지는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 될 부분입니다. 어쨌거나 수시 비중은 여전히 좀 높은 편이고요. 또 수시에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학생부 종합전형, 학종 또한 지금 선배들과 거의 비슷한 형태로 진행될 확률이 높습니다. 여전히 사인권 대학 학종은 지금과 비슷하게 생기부, 자소서, 면접 중심으로 돌아가고요. 다만 여러분들 1년 선배들, 그러니까 2022학년도 대입부터 생기부 기재 내용이 다소 축소되거나 또 자소서 분량이 줄어드는 변화가 있긴 합니다. 그래도 전체적인 학종 준비는 여러분들 선배들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적성고사, 논술, 특기자 전형처럼 그동안 내신이 좀 안 좋았던 학생들이 상위권 대학을 노릴 때 통로로 삼았던 해당 전형들이 여러분이 대학에 갈 때는 거의 없어질 전망입니다. 적성고사는 이제 다가올 2021학년도 대입이 마지막이고요. 논술이나 특기자 전형은 정확한 일정이 나오진 않았지만 지금도 많이 줄어든 상태고, 아마 여러분들이 대학에 갈 때는 조금 남아있더라도 뚫기가 아주 어려운 그런 전형이 될 것이기 때문에 크게 기대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결국엔 수시가 단순해지면서 고교 내신이 더 중요해질 수밖에 없고요. 교과 전형은 물론이고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도 여러분 선배들보다는 내신의 중요성은 계속 확대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기에 여러분들이 가장 크게 하셔야 될 고민은 고등학교 들어가서 내신 어떻게 챙길지. 아마 실제로 지금 여러분들이 그런 고민 가장 많이 하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 내신이라는 게 학교마다 다 조금씩 다르고요. 그리고 내가 다닐 학교 내에서만 평가가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내가 갈 고등학교에 대해서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다닐 학교에 대해서 여러 경로로 다양한 정보들을 얻을 수 있지만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릴 것은 학교 알림이 사이트를 통한 정보 수집입니다. 물론 해당 고등학교 홈페이지에서도 좋은 정보들을 많이 얻을 수가 있는데 대부분 고등학교의 홈페이지가 좀 접근이 쉽지 않아서요.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또 의외로 다양한 정보들이 숨어있는 학교 알림이 사이트, 입학 전까지 어떤 내용 어떻게 활용하시면 좋을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는 화면이 학교 알림이 사이트인데요. 전에도 몇 번 소개해 드린 적이 있지만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접근 방식 처음부터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아주 간단합니다. 여기 보이시는 검색란에 본인이 진학할 고등학교 이름을 타이핑하시고 검색 누르시면 됩니다. 저는 우리나라 일반고 중에서 학생 숫자로는 몇 손가락 안에 드는 서울 노원구에 있는 청원고를 한번 검색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신이 검색한 학교가 나오면 오른쪽 상단에 전체 항목 열람을 클릭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별도의 창이 뜨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보시면 항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걸 다 보실 필요는 없고요. 제가 딱 4가지 항목만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교육활동란에서 학교 교육과정 편성 운영 및 평가에 관 어쩌고 저쩌고, 자, 요 항목을 한번 클릭해 보시면요, 여기 밑에 보시면 이렇게 3개의 첨부 파일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3개 파일을 이제 클릭하시면 다운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여유가 되시면 3개 다 보셔도 좋겠지만 저는 이 위에 있는 2개 파일 먼저 추천을 드립니다. 청원고등학교 연간 학사 일정, 요거는 아마 뭔지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해당 고등학교 1년 일정이 쭉 나와 있는 이런 도표인데요, 아직 2020학년도 학사 일정은 학교 알림이 사이트에 등재되지 않았지만 이게 매년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학교 일정 돌아가는 거 확인하시는 데 도움될 수 있고요. 특히 중간고사, 기말고사 일정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더 중요한 건 요 밑에 있는 단위 배당표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내가 몇 학년 때 어떤 과목을 일주일에 몇 시간 듣는지 알 수 있는 도표입니다. 예를 들어서 청고 같은 경우 1학년 1학기 때 자, 국어 4시간, 일주일에 4시간입니다. 그 다음에 수학도 4시간, 영어 4시간, 한국사 3시간, 이런 식으로 수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1학년 교육과정은 뭐 일반고마다 큰 차이는 없는데, 자, 이 밑에 쭉 내려가시면 2, 3학년 교육과정은 이제 학교마다 조금씩 다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진로 선택 과목 같은 것들 학교마다 좀 다를 수 있고요. 여러분들은 아직은 여기까지 뭐 신경 쓰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자, 1학년 과목들, 단위수 높은 과목들 눈여겨보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항목으로 옮겨서요, 그 밑에 있는 교과별, 학년별 교과 진도 운영 계획 한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는 들어가시면 이제 첨부 파일이 하나가 있는데요, 주의하셔야 될 게 2019학년도 2학기
교과별 교과 진도 운영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일단 1학기를 보셔야 되니까 오른쪽 여기 상단에 공시연월이라고 적혀 있는 칸 옆에 2019년 4월을 선택하십니다. 자, 그러면 1학기 교과별 교과 진도 운영 계획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런 첨부 파일을 열어보실 수가 있는데요. 쭉 내려가시면 각 과목별로 이런 진도 계획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교과서도 어느 회사 건지 확인할 수 있고요. 물론 교과서는 뭐 매년 바뀔 수도 있지만 보통 그렇게 자주 바뀌진 않기 때문에 참고할 수 있고요. 첫 중간고사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도 아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밑으로 더 이렇게 쭉 내려가시면 수행평가 어떤 것들 평가되는지 세부 내용 나와 있고요. 더 내려가시면 중간고사, 기말고사 또 수행평가에 대해서도 아실 수가 있고요. 쭉 내려가시면서 자, 수학도 보실 수가 있고 과목별로 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학교 첫 화면으로 들어와서요. 이번엔 밑으로 좀 더 내려가 보겠습니다. 맨 밑에 있는 학업 성취도 항목 중에서 교과별 평가 계획에 관한 사항 클릭해 보시면 3개 첨부 파일 보실 수가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 자료들은 이제 2학기 총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오른쪽 날짜 항목 클릭하셔서 2019년 4월을 선택하시면 자, 1학년 1학기 전과목 평가 계획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미리 다운받아 놓은 파일을 좀 보여드리자면 각 과목별로 이런 내용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어 1학기 중간고사 자, 객관식 80점 그 다음에 서술 논술형 20점 아까 보셨던 내용이 좀 더 구체화되어 있죠. 그리고 수행평가 20점 그래서 지필평가가 60% 수행평가가 40% 과목별로 내 내신이 어떻게 산출되는지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 내려가시면 수행평가 내용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 다른 과목도 보실 수가 있고요. 특히 자신의 내신 수준이 최상위권은 아닐 것 같고 중위권이나 중상위권 정도로 예상되시는 분들은 이 수행평가 신경 많이 쓰셔야 됩니다. 사실 이 지필고사는 여러분들이 물론 열심히 하셔서 올리실 수도 있지만 해당 과목에 대한 자신의 타고난 학업적 감각이 사실 중요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잘 안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는 거죠. 반면에 수행평가는 설사 자신이 해당 과목에 대해서 감각이 좀 떨어지더라도 열심히 하고 성실히 하고 수업 잘 참여하면 누구든지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특히 3등급, 4등급 학생들은요, 이 수행평가로 인해서 자신이 2등급 이상으로 올라가느냐, 올라가지 못하느냐가 결정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조금 미리부터 어떻게 평가되는지 알아두셔서 나쁠 건 없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학업 성취도란의 맨 끝에 있는 교과별 학업 성취 사항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긴 클릭하시면 이렇게 좀 번호를 적어야 돼서 좀 불편하실 수 있는데요. 입력해서 이렇게 들어와 보시면 우리 선배들이 1학년 때 과목별 점수 분포가 어땠는지 확인해 보일 수가 있습니다. 특히 평균과 표준 편차 의미 있게 분석해 볼 수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평균 점수가 낮은 과목은 시험 난이도가 조금 높은 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그렇다고 볼 수가 있고요. 표준 편차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이 시험을 본 학생들이 평균으로부터 얼마만큼 많이 떨어져 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고 숫자가 클수록 아래 위로 학생들이 많이 퍼져 있다는 소리입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에서 수학 같은 경우에 표준 편차가 13.8인데 비교적 조금 낮은 편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실제로 그 옆에 성취도 보시면 여기 C 성취도를 중심으로 B나 D 성취도에 대부분 학생들이 몰려 있고요. A 성취도 또는 E 성취도 학생들은 적은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A 성취도 학생들이 3%밖에 안 된다는 건 고득점자가 상당히 적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고등학교에 입학해서 모든 과목을 전부 다 잘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또 일부 극소수 최상위권 학생들은 그런 학생들도 있지만 우리 대부분의 학생들은 그렇지 못할 경우가 많겠죠. 자신의 내신 전략 세울 때 자, 이런 자료들 참고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요 위에 보시면 아까처럼 이 학년도를 선택하시면 다른 학년도에도 성적 분포가 어땠는지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몇 개 확인해 보시면 대략적으로 내가 지원할 고등학교에서 과목별 내신 분포가 어느 정도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좋아하고 자신 있는 과목이 평균이 높은지 낮은지 또는 표준 편차가 큰지 작은지 자, 이런 내용들을 토대로 남은 기간 어떤 과목에 집중해서 공부해야 할지 그리고 나는 어떤 과목을 전략 과목으로 삼아야 될지 고민하는데 참고해 볼 수 있겠습니다. 내신은 수능과 달리
단기전이고 또 시험 범위도 좁기 때문에 전략을 잘 짜면 설사 자신이 타고난 학업 역량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여러 방면으로 극복해 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특히 고등학교 입학하면서 더 치열한 경쟁이 걱정되시고 쉽게 자신감이 생기지 않는 분들이라면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 토대로 진학하실 고등학교의 내신 또 교육과정에 대해서 철저히 한번 분석해 보실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4월 말 5월 초에 치르게 되는 첫 번째 중간고사는 자기 스스로의 목표의식을 세우는 데에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말 중요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많은 수험생들이 가장 열심히 준비하는 시험이기도 합니다. 학원에서 무작정 문제만 풀어보지 마시고 정말 자신한테 잘 맞는 공부 작전을 짜시는데 지금 말씀드린 자료들 도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구독, 좋아요, 댓글 질문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